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찔한 고공 작업. 순간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30그루 가까이 20m가 훌쩍 넘는 나무에 올라 자채취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종일 나무에 오르다 보면은 저녁엔 팔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녹초가 됩니다. 잦다는 일을 하다 다른 일을 하면 너무 편해 일 같지 않다고 작업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되지만 두세 달 동안 웬만한 회사원 연봉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가을이면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나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서 이거 뭐 이제 잠 먹을 수 있는 게 불과 몇 년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딸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사람들이 나부터도 이거 진짜 하기 힘들고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가족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자채취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 선배 작업자가 신참 교육을 하는데 가장 기본인 아이젠을 묶는 방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걸렸지? 이래가지고 긴장 안 되세요, 선생님? 긴장은 안 되는데요? 그래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바자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서 걸작걸작하니까 항상 이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아니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이렇게? 너무 높아요? 약해. 그렇지. 엉덩이 빼지 말고 우와, 힘든데, 이거? 힘들어. 됐어. 됐죠? 내려와 야, 힘들어, 이거. 힘드세요, 선생님? 장난 아닌데. 다시 한번 찍어봐. 이거 엉덩이를 히프를 빼지 말고 그냥 딱 붙인다 힘 주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엉덩이 빠지잖아. 엉덩이가. 자, 됐어. 내려와. 너 안 되겠다.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조금씩 한 번, 두 번 이렇게 네네. 해서 하루에 한 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배우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지.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 오후부터 심상치 않더니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자작업에서 비는 최대의 적입니다. 비가 오면 나무 표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업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비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렵고 미끄러워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조금 건 가져가. 비는 오는데 이 잣포대들은 어떻게 옮길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놔뒀다가 비 안 오면 그때 가져가려고. 강원도 정선의 한 공장. 작업자들이 잣포대를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잣 심고 있어요. 이제 잣 까야지. 이거 터는 거였군요? 예. 지게차로 무거운 잣포대를 기계 위에 올려놓으면 포대를 잘라 잣송이들을 탈곡기 속으로 넣어줍니다. 송이잣이 우리가 아는 뽀얀 백잣이 되려면 생각보다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60kg짜리 한 포대가 탈곡기로 돌아가면 20kg 정도의 피잣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껍질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양이 상당합니다. 잣껍데기 겉에 거. 그건 어떻게 써요?
그 껍데기는 뭐 거름으로도 쓰고 저 안에 피자 껍데기는 펠렛 연료로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버리는 건 없죠. 탈곡기 속에서 성인은 모두 걸러지고 딱딱한 갈색 껍질만 남은 피자새 형태로 가공되어 나왔습니다. 피자는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크기별로 선별한 후 기계에 다시 넣고 껍질을 벗겨내 비로소 우리가 아는 황잣으로 가공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가을 산이 주는 고소한 선물, 잣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식당.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고 있나 보았더니 잣두부입니다. 갓 단 잣을 넣어 만든 두부를 들기름을 뿌린 팬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굽고 있습니다. 과연 잣을 넣어 만든 두부의 맛은 어떨까요? 잣의 특유의 그 진한 맛, 그 향기도 느껴지고 잣향기, 원래의 잣향기 아주 입에서 가득 찹니다. 주방에서는 한창 잣두부를 만드는 중입니다. 콩을 가한 물에 간수를 넣고 잣을 통째로 넣어줍니다. 네, 잣도 여기다 집어요. 네, 지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염을 조금 질른 다음에 질르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갖고 두부 누르면 가운데로 쓱 들어가요.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간수를 먼저 넣은 후 잣을 넣어야 잣이 잘 섞인다고 합니다. 몽글몽글하게 뭉친 두부를 조심스레 건져냅니다. 두부 사이사이에 잣이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잣을 통째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가르면 다시 맛도 모르고 드디어 잣두부가 완성됐습니다. 부드러운 두부 사이사이에 잣이 쏙쏙 박혀 있는데요. 외향부터 예사롭질 않습니다. 콩만 들어간 순두부보다는 잣이 함께 있어 별다른 양념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갓 만든 잣두부는 잣이 씹힐 때마다 고소한 맛이 납니다. 거부감이 절대 없어요, 맛이. 네. 그게 좀 특이하죠. 좋죠. 잣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제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공장. 작업자가 열탕기 안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옵니다. 비닐을 벗겨 작업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여청입니다. 여청이요? 네. 여청이 뭔데요? 이제 엿을 만들기 전에 이제 쌀로 이제 이 청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배합해가지고 기계에 돌리면서 이제 엿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잣이 들어간 가락엿을 만드는 거예요. 가평의 특산품인 잣을 활용한 엿입니다.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엿청에 황잣을 넣었는데 백잣보다는 황잣이 향이 좋기 때문에 주로 황잣을 사용합니다.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엿과 잣을 섞어주는 건 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다시 이렇게 엿에 잘 섞여야 되니까 한 군데만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엿청이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는 거죠. 20kg짜리 엿청 한 덩이엔 1kg의 잣이 들어갑니다. 엿을 만드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지만 잣과 엿청을 골고루 섞는 작업은 아직도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다음은 엿 제작의 핵심 과정인 늘리기입니다. 엿을 늘려줘야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늘리는 건 기계가 하지만 돌아가면서 엿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업 내내 엿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해
작업자가 자리를 뗄 수가 없습니다. 쭉 당겨줘야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엿의 맛이 나는 거고 아까 그 상태로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 엿을 씹으면은 아주 달라붙죠. 그냥 짝짝 달라붙으면서 그냥 그 별로 맛이 없는 느낌은 더 많이 드실 거예요. 뜨거운 상태로 엿을 당기면 잘 당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10분 정도 엿을 늘려주면 진한 갈색이었던 엿 색깔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연한 베이지색으로 변하는데 이 색깔이 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바로 다음 공정이 진행됩니다. 엿청을 여러 개의 회전판이 돌고 있는 기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또 이렇게 길다가 이제 뽑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작업. 네. 가랑엿은 보통 먹기 좋은 사이즈인 손가락 2개 정도의 굵기로 제작되는데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엿의 굵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계 바닥에 정체모를 하얀색 가루가 가득합니다. 밀가루를 살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가면서도 이제 갈라지거나 이런 거에 좀 덜하죠.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굵기와 모양이 잡히면 엿을 15cm 크기로 잘라줍니다. 잣은 뜨거운 엿 속에 섞이면서 숙성되는데 그래서 평범한 가랑엿과는 달리 고소한 맛이 납니다. 잣이 들어간 엿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사이 잣이 박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2.2톤 정도 됩니다. 몇 톤이요? 1.2톤 정도. 엄청 많네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드신다 흙도 묻는데. 진짜 쏜데요? 예. 안 날린다면서요? 아린다. 약간 아리지. 라고 써먹게 하네. 엄청 써요. 진짜 엄청 제가 먹어본 약 중에 제일 쓴 것 같아요.